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다는 것, 모든 것을 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명예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떠안겠다는 말이죠. 새 정부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새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끼는지 전해집니다. 설마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한 주간 이슈를 짚어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민수 PD가 조목조목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는 박근혜 정부 명칭 논란과 기초연금법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옴에 따라 인수위원회 관련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는 새 정부의 명칭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새 정부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일 뿐이다. 오바마 클린턴 정부는 우리나라 언론이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앞에 붙이는 것이지 정부 앞에 붙여서는 안 된다. 새 정부 명칭을 국민, 민주 이런 이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로 하기로 했단다. 국가가 개인 소유인가? 새 정부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라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한다는 인수위안이 나오면서 SNS도 들끓었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집고 있다. 재원 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나. 일부 대기업과 부동산 과다 보유자, 불법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은 747로 대국민 사기를 치더니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나요? 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상위 30%에게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돈 있으면 우수과학자 연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 백년지 대계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움직임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국민 상당수가 안보 불감증, 현실 인식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이다. 핵무기는 수백만 인민을 굶주리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북한 핵실험은 중국도, 북한 주민도 싫어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 28억에서 30억 달러는 북한 주민 전체의 31개월에서 36개월간의 식량 공급 비용에 해당한다. 북한이 개발하고 실험하는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당장 오늘 서울 한복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등 비난과 함께 위기의식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명예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다시 여론의 포화를 맞았습니다. 명예회복은 버티기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류가 법조계에 있었다는 것은 치욕이다. 법대로 다스려라. 라는 등의 격양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 인선 지원 문제, 외교통상부 통상기능 이전 논란과 지난 5일 막을 내린 스페셜 올림픽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아이들 세뱃돈, 부모님 용돈 등을 챙기려는 사람이 늘면서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로 조심입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기온이 뚝 떨어지면 전동차 사고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이면 시민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요. 이런 원성이 서운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추위를 견디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사람들을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지난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전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 운행을 마치고 들어온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기온은 영하 8도. 하지만 차량의 각종 장치 및 기기들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일은 아무리 추워도 하루라도 걸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출고 나가기 전에 이 차 외관상으로 뭐 이상이 있나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워도 그 서울 시민이 편안하게 출퇴근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안전 확인!
전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집전장치 점검도 필수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동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문적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무하시는데 이상 없죠? 새벽 4시 40분, 이날 6번째로 운행할 차량의 기관사 박성태 씨가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전동차 키를 받아 출고 준비를 합니다. 승강장 안전문을 확인을 잘 해주시고 신호실로 확인을 철저히 해주셔서 안전행합시다. 박 씨는 배정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출입문 및 객실 난방 상태와 제동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전동차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역인 수서역으로 서서히 이동해 시민들을 태웁니다. 천역에서 시민을 태운 열차가 새벽을 가르고 드디어 본선으로 진입합니다. 기관실에는 단 한 사람, 기관사뿐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 철로의 쇳소리와 어둠을 견디며 혼자와의 싸움을 합니다. 서울 메트로 1호선에서 4호선은 기관사가 전 구간을 유일하게 수동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한순간 실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긍지하고 자부심 느끼고요. 또 안전하게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지상으로 이어진 역은 압구정역에서 성수대교를 건너 옥수역까지의 2km가 조금 넘는 구간이 전부입니다. 구파 발행 기관사들에겐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나오면은 운전실 환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좀 맑은 공기 한번 마신다는 기분, 뭐 날이 춥다 그래도 뭐 상쾌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러시아워 시간이 되자 지하철 역사 안은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메트로에서는 하루에만 총 162대를 편성, 2,400여 회 이상 운행해 450만 명의 시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마친 전동차 한 대가 수소 차량 기지로 들어옵니다. 각종 먼지 등 오염에 노출된 차량은 기계의 오작동을 불러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고압 세척기로 전동차 하단과 회로 안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 스파크로 인한 화재 원인을 차단합니다. 서울 시민들 고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궤도 하나하나 점검을 세세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전동차의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게 되는 지하철 사람들. 하지만 묵묵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겨울은 열기가 넘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춘지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85 나이에 도시락이 든 가방을 메고 매일 부천에서 마포로 통학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슬픔을 배움으로 달래고 이제 당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중학생 지상은 할머니를 만나보시죠. 올해 85살의 지상은 할머니.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자던 남편과 2년 전에 사별하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그녀에게 한으로 남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는데요. 이제 그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일성여중 3학년 5반 지상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학교를 다닌 기억이 전부인 지상은 할머니. 다행히 당시의 초등학교 학력까지는 마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배움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니까 좋고 나는 일제 때 이제 일본 사람 공부만 했는데 우리나라 공부를 하니까 역사하고 무엇이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난가 몰라요. 나이가 80 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14살 학생이다. 나이는 저리 던져버리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자식들은 만류하지만 지할머니는 배움의 꿈을 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부천에서 마포까지 등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호선 타고 신도림에 와서 또 2호선 타고 거기서 또 신촌선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이거 학교로 와요. 그런데 내 걸음이라 10분 또 걸어야 돼. 그런데 그저 그냥 말만 듣다가 배우니까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즐거워요. 할머니가 공부하는 곳은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다양한 연령의 만학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 지할머니는 이곳에서 26일 최고령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개근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침 4시 반, 5시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학교가 머니까 1시간 반을 자고 내가 와야 되거든요. 일찍은 일어나서 이제 단장하고 밥 먹고 도시락 싸고 그래 7시에는 나서 여기 학교로 와야 돼요. 9시부터 이제 공부를 하니까 30분 전에 와서 이제 복습전 하고. 지할머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담임 선생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지각 한번 안 하시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배움의 과정을 다시 밟게 된 것은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학업에 대한 불안감도 컸지만 졸업장과 개근상을 통해 보란듯이 극복해냈습니다. 앞으로의 꿈도 큽니다. 이걸로 이제 끝을 맺으면 그냥 서운한데 또 내가 고등학교를 또 등록을 해놨어요. 건강이 허락하면 한 대까지 해봐야지요. 작은 실현에도 힘들고 낙심하는 요즘 젊은이들. 지상은 할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늦다고 하지 말고 벌써 지금이 시작이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화이팅! 2013 구정을 듣는다. 오늘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찾고 싶은 용산을 만들기 위한 포부를 전합니다.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구정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결과를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계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취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에 대한 결과물도 금년에는 추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훨씬 기대가 되고 금년이 오기를 또 기다렸습니다. 내심. 그래서 이제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광 해설사를 붙여가지고 관광 해설사가 안내하는 용산 시티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들까지 용산 전역을 우리 그 구가 마련한 버스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각종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그래서 용산에 살고 있으면서 용산을 모르고 사는 분들에게 용산이 어떤 것인지 그래야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여류 문인들이 한강가에 모여서 글을 짓고 시를 짓고 낭송을 하고 했던 그 정자가 삼호정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증 그 문헌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에 새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다 기초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는데 없는 역사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있었던 역사조차도 보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호정 정자를 금년에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취임해가지고 100억 장학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 결실을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우선에 꿈나무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올해 대충 한 300명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또 노래를 잘한다든가 춤을 잘 춘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좋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 또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밑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30만 우리 용산 구민의 이름으로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복지 중에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을 시키는 복지만큼 큰 복지는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력서를 받아들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 또는 관내에 기업체가 없더라도 관내에 그 살고 계시는 CEO들에게 용산 사람들을 우선 좀 채용을 해 주십사라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표창동에는 노인 그 요양 전문 시설이 있습니다. 중풍 치매 환자들이 67명이 그 들어와서 지금 치료, 장기 요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턱없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91개 병상으로 증축을 하고요. 또 지금 당국대학교 부지 안에다가 81개 병상, 건축비 땅값 포함해서 150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용산에서 사시는 어른들 중에 중풍이라든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그 어르신들은 용산이 아닌 그 뭐 강원도라든가 앞으로 경기도 이런 데로 시설로 요양을 떠나실 이유가 없이 용산에서 다 수용을 하고 용산에서 요양도 하시고 용산에서 또 치료를 받고 완치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산, 30만 명이 살고 있는 용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행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그리고 교육, 문화, 복지, 그 모든 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한번 대해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한 개인의 단체장 생각에 의해서 구가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람은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이어져가는 행정이란 건 계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용산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이제 40일 정도 됐습니다. 작심 3일, 작심 한 달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에게는 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새해 새 각오를 다잡게 합니다. 다시 의욕 충전하시고 몸도 마음도 풍성한 개사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